네, 안녕하세요. 개인 회생 진행하시다 보면 이거 정말 예상 못했다 싶은 문제들이 생기죠.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분양권 문제,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원에서 이 분양권의 청산 가치를 반영해라 이런 보정명령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관련 자료들 보면서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게 개인 회생 중인데 아직 그 잔금을 다 못 치른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재산 목록에 넣어야 하나, 뭐 넣는다면 가치를 얼마로 잡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실 거예요. 오늘 외에 실무에서는 이걸 그냥 영원으로 보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지 그 이유랑 절차를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한번 상황을 그려보죠. 개인 회생 신청했어요. 근데 아직 입주 전인 분양권이 있는 거예요. 계약금 냈고 중도금도 일부 냈는데 도저히 남은 잔금은 낼 형편이 안 돼요. 그런데 법원에서 이 분양권 가치,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팔거나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, 그 청산 가치를 계산해서 회생 계획 안에 넣으라고 하는 거죠. 이런 경우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요. 바로 그 지점에서요, 이 중요한 법적 차이가 딱 드러납니다. 보통 파산 절차랑 많이 비교하시는데, 파산 때는 파산 관제인이 직접 나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권한이 있는데, 개인회생 절차에서는요, 채무자 본인이나 뭐 회생위원이 직접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법적 근거가, 사실상 없습니다. 분양권의 핵심 권리, 그러니까 나중에 내 집이 되는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잔금을 다 내야 완전히 확보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잔금을 못 내면 집 열쇠를 못 받는 거고, 그렇다고 내가 이거 그냥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군요. 자료에 보니까 고양시 상가 분양권 사례가 있던데 그 2억 6천짜리 상가에 이미 1억 8천이나 넣었는데도 마지막 잔금 8천만 원 이걸 못 내니까 그 1억 8천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? 정확합니다. 네, 잔금 지급이 안 되면 소유권은 못 가져오는 거고요. 그럼 이미 낸 돈? 그거라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해제되어야 하는데 그 해제 버튼은 기본적으로 분양회사나 뭐 신탁사, 그러니까 상대방이 쥐고 있는 거예요. 채무자는 그냥 저쪽에서 해제해주기만 기다려야 하는, 법적으로 보면 되게 불안정한 상태, 뭐 유동적 지위라고 하죠.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. 듣고 보니까 그래도 내가 낸 돈이 얼만데 왜 가치가 0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법적으로는 그렇다 쳐도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. 그럼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게 설령 나중에 운 좋게 계약이 해제돼서 돈을 일부 돌려받게 된다고 해도요. 보통 계약서 보면 위약금 조항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거 떼고 뭐 손해배상액 있으면 그거 공제하고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불확실해요. 그래서 법원에 서류 낼 때는요, 이 권리를 당장의 현금 가치는 없다. 즉, 청산 가치 0원 이렇게 적고요. 혹시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은 미확정 채권이다.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인 거죠. 아하.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명령 딱 내려오면 저희가 잔금을 못 내서 소유권 확보가 안 됩니다. 그리고 계약 해지될지 돈을 받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청산 가치는 0원입니다.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. 그리고 혹시 나중에 돈 받게 되면 그건 미확정 채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덧붙이는 거군요. 네네, 바로 그거죠. 그게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법원에 설명하는 논리적인 접근이고요. 법원에서도 대체로 이런 사정을 다 이해합니다. 그래서 분양회사가 계약 해지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편이에요. 자료에 나온 그 사례는 뭐 16개월이나 걸렸다고 하지만 요즘은 또 분양회사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다 보니까 비교적 빨리 해지해주기도 하고요. 물론 뭐 회사 사정에 따라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절차에 맞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는 그 전략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요. 개인 회생 중에 혹시 분양권 문제로 법원에서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보정명령 받으시더라도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겠네요. 일단 잔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계약 해지 권한은 상대방에게 있다. 이 점을 딱 근거로 들어서 실질적인 청산 가치는 0원이라고 소명하시고 관련 채권은 미확정으로 기재하는 것. 이게 일반적인 실무 대응 방법이다.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
맞습니다. 결국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그 현실, 그리고 법률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분양권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니까요. 이게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좀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. 상대방이 처분해 주길 기다려야만 하니까요. 그렇습니다.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예요.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개인 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이렇게 서로 이행하지 않은 계약 관계, 이걸 좀 더 능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. 과연 이대로 그냥 상대방 처분만 기다리게 두는 게 최선일까? 아니면 채무자에게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? 이건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